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을 두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하자 조국 대표가 한 위원장이야말로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조 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극단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한 한 위원장 본인이 정작 사법체계를 왜곡해 처벌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릿수를 언급한 겁니다. 지금 그 극단주의란 말 안에 이제 들고 있는 뉘앙스로 저희가 뭐 헌법을 부정한다거나 사법체계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아마 끼워서 하고 있던데, 지금 보면 당장 그 말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극단이란 말에서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7개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27개. 대부분 4개, 보통 한 6개 정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를 두고는 박 전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검찰 라인에서 감찰을 받을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줬다. 떳떳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극단적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우리가 밝힐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는 역대 어느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수사를 막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만 유일하게 본인 부인의 수사를 막았다면서 대통령으로 취할 수 없는 극단적 행동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지목해 극단주의 세력, 사법 시스템의 복수를 천명한 세력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국당이야말로 역시 마찬가지의 극단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을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은 비방에 허팀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4.10 총선 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통과 시 국민의힘 일부의 동조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한 위원장은 극단주의 세력, 사법 시스템의 복수를 천명한 세력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국혁신당을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국당이야말로 역시 마찬가지의 극단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조 대표의 이번 글은 이에 대한 일종의 반박인 셈인데 조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조 대표가 제시한 한동훈 특검법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내용,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무역 적자 혹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많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산 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 단을 살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바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건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뜻하는 조국 대표의 이른바 지민비조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민비조 프레임이 먹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 시각의 차이라며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을 겨냥해 하급심 유죄가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공략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제3지대를 선점하는 듯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도 반감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홍 시장은 DJ는 1000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하다며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